태빈강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는 뭐 뉴스가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나름대로 시장이 뭐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한번 쭉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못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민영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주를 빼고 일주일만 할까 하다가 그냥 2주를 다 묶었어요. 제가 안 나온 부분을. 네, 그게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한 주가 너무 이제 평평하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까지 붙여서 그렸더니 빠지긴 빠졌는데 그 쭉 올렸던 부분이 들어가야 설명하기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하고 나서 일자로 올렸잖아요. 그 올렸던 거를 빼는 부분 정도의 장이었다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레벨로 보면 그 연설 전으로 가 있는 거죠? 연설 전보다는 한 1, 2%, 2% 정도 아래와 있어요. 내려와 있어요. 네. 저번에 CPI보다는 그래도 위에 있고. 훨씬 더 위고 그때보다는 훨씬 위고. 그러니까 그때 7.7 나오면서 막 반등 왕창했을 때 7% 올랐죠. 네, 7.7% 올랐을 때 그때 이후로 이제 반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조금 반락한 상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적 약하긴 한 거네요. 그 올라갔던 게 다시 다 빠졌으니까. 올라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했던 파월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타이밍을 보면은 솔직히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소환해 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고 되돌렸다. 다시 되돌렸다라는 게 더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뭐 긴축은 원하지 않는다. 뭐 그다음에 인상하는 거,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침체하고 두 개를 밸런스를 잘 맞추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 두 가지였잖아요. 핵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가 가장 이제 이번에 FOMC를 어쨌든 앞두고 한번 얘기를 미리 했으니까 그런 정도의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하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나온 고용 데이터들 이제 그것도 이제 지지난주죠, 그죠?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 데이터들이 너무 좋게 나왔고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여러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셨겠지만 뭐 시간당 임금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시죠. 그래서 이 1번 부분이 브루킹스 연구소고요. 그리고 거기서 급반등을 했죠. 그러고 나더니 다시 또 일자로 내렸잖아요. 2번.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급발락한 게 이제 고용 데이터 나오면서 급발락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밑에 차트 보시면은 빨간색이 달러 인덱스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가 이제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가 이때 브루킹스 얘기 딱 하자마자 금리가 쫙 밀리고 그러면 달러도 약세로 돌고 이게 그러면 리스크 온이니까 주가 오르는 거랑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쭉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용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다시 반락하고 금리 다시 조금 오르고 달러도 약간 오르고 근데 상대적으로 내려갔던 거에 비하면 달러는 못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넘어왔더니 이제 중국 봉쇄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중국 봉쇄를 완화한다. 이걸 얘기를 가지고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데 중국 쪽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는데 실제로 미국 쪽에서는 줄줄줄 흐르면서 오히려 리세션이 한 주 동안을 계속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다기보다는 뭐 JP나 여기저기 나와서 계속 리세션이 우려가 되고 뭐 80%라 그러고 50% 넘는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계속 줄줄줄 흘렀고 그러면 이제 3번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왜 올랐는지 부분이 되게 애매한 뉴스가 특별한 건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죠?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요? 근데 여기서 목요일 날 되게 웃긴다고 좀 봤던 게 뭐냐면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오히려 주가도 반등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여기서 이제 침체를 얘기하니까 결국은 장기 금리가 못 오르고 내려가잖아요. 그랬던 거를 여기서 반등을 시키니까 왜 오르지라고 보니까 침체가 좀 아닐 수도 있어. 경기가 좋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한 형상이에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장 시작하면서 목요일날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금요일날 끝날 때는 그 부분을 또 다 반납한 형태가 됐죠. 지금 다 반납한 건가요? 네, 다 반납을 했고 특히 이제 지금 이 금리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이 S&P인데 S&P도 거의 그 레벨 이하 정도 거의 같은 레벨로 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보시면 금리는 그때 조금 올린 거 레벨에서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금리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끝내서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환이랑 그 다음에 금리 쪽을 이제 합쳐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1번은 똑같은 시기예요. 1번, 2번은 이제 수요일 날 브루킹스 파월 연설, 그다음에 2번은 실업률
나오면서 고용 나오면서 두 가지가 됐는데 고용 부분에서 부분이 되게 또 이제 드라마틱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전주였죠 이미. 네, 그날 다 만회했잖아요. 그날 만회한 이유가 이미 뭐 다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이 잘 나왔는데 그게 고용 잘 나온 이유가 오히려 일용직이 늘어서 그렇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임금이 올랐는데 임금 오른 게 해고하면서 ERP 퇴직할 때 준 퇴직금들이 들어와서 임금이 오른 것처럼 나왔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처음엔 지표보고서 밑으로 내렸는데 그 설명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침체 쪽인가 본데 이러면서 이제 뒤집혀서 올라가서 여기 차트 보시면은 지금 환율에서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네. 환율에서는 확 데이터 나오고 내렸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닌데 그러면서 줄줄줄 올려서 오히려 위에서 달러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달러가 약세가 된 상태들로 다 돌려서 끝낸 거죠. 맞습니다. 밑에서도 보시면은 금리가 확 올랐다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수요일 날 코로나 봉쇄 완화로 이제 중국 시장은 웬만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를 보시면은 코로나 봉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이 위안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전주서부터 계속 강세로 간 거죠. 위안화 강세로. 그랬다가 이때부터 위안화가 강세가 여기서 더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추세로 보면. 근데 여기서 못 갔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수요일 날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입들이 계속 너무 나쁘게 발표가 되니까 위안화가 더 이상 강세가 못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타 통화들을 보시면은 이제 조금씩 반등이 일어났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호주 달러만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간 거는 실제로 유가랑 이런 커머디티 가격들이 지난주에 내렸어요. 내리면서 결국은 다른 통화 대비 굉장히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눈에 띈 거는 위안화죠. 지금 3%. 2주간에 3% 플러스인 상태예요. 예, 절상된 거죠? 네, 절상된 거예요. 예, 위안화가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봉쇄가 완화되는 쪽. 그래서 중국 쪽을 조금 더 포커스해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움직인 걸로 가서 뭐 얘기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왜 움직였는지.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외환이랑 금리 쪽을 보시면은 금리는 뭐 그냥 내려갔다가 다시 좀 반등해서 올리는 수준? 근데 위안화는 쫙 올려버린 상태잖아요. 2주간 보시면. 그래서 중국 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달러원도 위안화 좀 따라갔다고 봐야죠. 달러원도 봐야죠. 조금 많이 좋죠. 두 번째 강해진 거죠. 네, 녹색이 원달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로랑 호주 달러 다 밑에 쪽에 있는데 지금 위안화랑 코리아원 위에 올라왔잖아요. 2주간으로 보시면은 1,300원 정도에서 지금 아주 튼튼하게 있으니까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이 지금 오히려 뭐 이머징이 나쁘다 이런 소리도 계속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실제로 환율 움직인 걸 보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중국 변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중국 변수라고 보입니다. 뭐 내일 중국 얘기 많이 해주신다고. 네, 내일 이제 그럼 남겨놨다가 내일 하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종목들 일주일짜리로 보시면은 결국 기술주 고평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마존, 구글, 애플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저건 이렇게 2주인가요? 저건 1주? 이건 1주입니다. 1주예요. 네. 많이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엔비디아 같이 반도체 쪽은 플러스가 보여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이나 이쪽 칩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AMD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이쪽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녹색이 좀 보이는데 이쪽 이제 큰 빅테크 쪽은 이게 다 시뻘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래도 6만 원은 지금 위에 있어요. 6만 400원, 네. 6만 원.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빅테크 레벨 중에서는 그리고 반도체들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빅테크는 뭔가 펀드 플로우 상에서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IB 쪽에서 계속 네거티브하게 얘기하잖아요, 리세션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고평가 논란이 왜 갑자기 그렇게 지지난주부터 2주 동안 고평가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미국 고평가 이렇게 빠졌는데 왜 이제 와서 고평가라 그러지 뭐 이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같이 나오는 네, 거예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뭘 주가도 다 빠졌는데 이제 와서 고평가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닝이 고평가돼 있다 그 얘기겠죠. 근데 어닝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가 됐는데 가격 전가하고 보통은 같이 올리잖아요. 값으로 보면 물건 값으로 보면.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만 줄지 않으면
이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냥 리세션이냐 소비가 나빠져서 리세션이 난다. 그래서 기업이 나빠질 거다. 이러면은 좀 뭐 그냥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기업들이 뭐 성과 실적이 나빠질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를 뭐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좀 아니지 않나 좀 뭐 이런 느낌. 빅테크들이 좀 과도하게 빠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 거네요. 네, 약간은 그러니까 과도하게 빠졌다기보다는 리세션이 진짜 오면 빠져도 되죠. 근데 이제 리세션이 아니라 이제 침체라고 하는 거 이게 색깔칠하잖아요. 맨날 나오는 그 페드의 프레드에서 색깔칠하는 게 벌써 2분기 동안 마이너스였는데 색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리세션 이미 들어왔었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고 그냥 마이너스 2번이면 색깔 칠해주기로 해놓고 안 칠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도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그냥 이게 차트나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는 것들 이제 따라다니면서 맨날 하잖아요. 그 얘기는 트레이딩은. 저도 하나 동의하는 게 우리 여기 나온 분들 중에서도 어떤 얘기 하냐면 이미 리세션이라면 저점은 이미 봤다. 네, 그럴 수도 있는 그 얘기도 거죠. 사실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이미 리세션이 지금 색깔만 안 칠했는데 네. 리세션 오면 리세션 전에 저점인데 그럼 색깔만 안 칠한 거면 저점은 이미 본 것이다. 그랬을 수 그럼 있죠. 여기서부터 뭐 20% 빠진다는 얘기는 좀 과하다. 과하다. 네, 저도 거기에 그 동의가 좀 돼요. 주장도 나름대로 재밌는 주장인 것 같아요. 저는 그쪽에 더 동의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아까 시작하면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FOMC 두 개가 이제 핵심적일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FOMC 코멘트를 CPI가 바꿔줄지 안 바꿔줄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난주에 파월 연설한 걸 보면 파지티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CPI가 이상하게 나오면 파지티브하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루 차인가요? 네네. 화요일이고 하루 차이. 네, 하루 차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침체에 대해서 뭔가 힌트 되는 얘기를 FOMC에서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 계속 뉴스들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이제 코로나 봉쇄 완화 얘기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중국하고 사우디 MOU 맺은 거 그 두 가지가 저는 제일 그 위안화 아까 3% 강세됐던 2주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전체를 다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 부분은 솔직히 위아래로 그냥 흔들면서 조금 네거티브해졌다 리세션 얘기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미국 쪽 그 코멘트를 보면 그 아래쪽으로 베어리시한 코멘트가 너무 많아요. 네, 갑자기 많아졌어요. 예.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많아진 게 기본적으로는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있고 빅테크가 못 오르니까 결국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수가 못 오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는 중간에서 이제 뭐 산타랠리 뭐 얘기 계속 있었다가 못 오르고 오히려 빠지고 그 와중에서 돈은 약간은 중국 쪽으로 무브하는 느낌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한번 뉴스들을 따져보려고 그래요. 근데 대표님 이게 뭐가 먼저인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시장이 빠져서 그런 멘트들이 많이 설명하려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런 멘트가 많아져서 시장이 빠지는 건지 이거는 좀 그냥 그렇죠? 트레이더였던 때를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빠져서 뉴스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예, 그러니까 그걸 예상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미리미리 있었어요. 오른다는 지금도 이제 IB도 갈리잖아요. 오른다고 얘기하는 IB도 있고 내린다고 얘기하는 IB도 있잖아요. IB에서 그렇게 연봉도 많이 받고 훌륭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갈리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맞히겠다.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이고 나면은 맞췄던 사람 얘기를 뉴스화 시켜서 인포맥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제 헤드라인 뽑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를 보고서 이제 올랐다 내렸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뉴스들이 이제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다 있으니까 오른쪽이 어떻게 될까 차트가 또는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로직들로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테크니컬하게 보면 그 S&P 3,900에서 계속 뭐 오를 때도 걸리고 내릴 때도 걸리고 뭐 그런다고 3,900 얘기를 많이 하대요. 네, 많이 실제로 하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뭐 그때 200주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 다 걸리는 레벨이에요. 그게 3,900 이요? 네, 그런 레벨이 4,000 깨진다라는 또 빅피겨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견딜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결국 심리를 보여주는 거인 거잖아요. 솔직히 네. 뭐 테크니컬이 왜 맞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테크니컬이 맞는 이유는 우리가 다 그 가격을 보고 그 가격에서 매매를 하니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선물 쪽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네. 보시면은 네. 이번 주는 제가 S&P 500 선물 거래량이랑 미결제 악정들을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기관에서 해지를 할 때 12월 기준으로 해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몇 퍼센트 해지할래 했을 때는 12월물을 가지고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롤오버라는 거 선물을 이제 월물마다 바꿔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12월이에요. 네. 연간으로 이제 버짓도 세우고 예상도 세우고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12월 16일 만기가 가장 강력히 만기가 많은 날짜고요. 그래서 거래량은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증가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더.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굉장히 많았어요. 제일 많이 바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2월 2일 대비해 가지고 한 24,000 계약이 줄었어요. 근데 이 줄은 게 이것만 보면은 왜 줄었어? 이제 그러면 이제 포지션들을 다 없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일반적으로 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봐서는 12월물이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 해지했던 사람들은 해지를 풀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월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그 금요일 하루자루만 봐도 30만 계약이 줄어들었어요. 미결제 약정이. 근데 이것만 또 보면 안 되는 게 그 다음 월물 3월물 같은 경우는 30만 계약이 늘었어요. 그냥 롤오버 한 거네요. 네, 롤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30만 계약 이상씩 롤오버가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한 160만 개, 170만 개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30만 개씩 롤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한 싶습니다. 개가 얼마죠? 노셔널로? 노셔널이 한 계약이 20만 불 정도 돼요. 170만 불이면 얼마야 도대체? 200 빌리언 뭐 이러니까 이게 뭐 그냥 자주한 엄청 금액상으로 보면 645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남아 있는 액면 230만 계약이 한 460 빌리언 정도 20만 불 곱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엄청나네요. 근데 이것만 선물이 이거는 S&P E-mini 선물이고 E-mini 말고 빅 선물도 따로 있거든요. 기관들만 하는. 그것도 또 있기 때문에 파생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이게 한 5, 6% 될 거예요. S&P 시가총액에. 그러니까 이제 미니 포함까지 하고 미니 말고 스탠다드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더 많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보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겁나니까 지수로 해지를 했다. 그러니까 지수로 팔았다. 이런 개인이라기보다는 기관들, 롱숏 에쿼티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개인들은 솔직히 그렇게 섞어서 잘 안 하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은 기관이 좀 많고 그쵸.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오를 것 같으니까 뭔지 잘 모르니까 지금 제일 패시브들이 많잖아요. 패시브들, ETF들, S&P 200 지수 추종하는 ETF들은 다 맨 끝에 가면 주식을 다 사던가 아니면 선물을 사던가 TRS라는 이제 토탈 리턴 수합이라고 장외 파생 상품들을 은행들이랑 해야 되는데 결국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해도 기관들은 또 시장에 나와서 주식을 다 사든가 선물을 사든가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시브 ETF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에서 개인 돈이니까 개인들은 좀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지수를 사고 그다음에 기관들은 기존에 보유 물량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해지를 하고 롱숏을 제일 많이 하니까 해지를 하고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눈치를 보면 기관들은 아직도 과매도 그 안에 분명히 있네요. 이 현금 비중이 아직도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매도 원래 사야 되는 자기네들 구간보다는 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옵션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미니 옵션 쪽 가서 보시면 금요일 지난주에도 이제 볼륨이 조금씩 늘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풋옵션 쪽이 훨씬 더 많이 10만 계약 정도가 늘었어요. 일주일 또 2주 동안. 그래서 FOMC 때문에. 네, FOMC를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왜냐하면 이게 딱 날짜도 맞잖아요. 16일 날 만기니까. 그러면 CPI에 FOMC까지 해치 다 되는 거니까 이제 볼륨 높여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주간 옵션들 너무 많이 거래가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가져봤는데 이거는 이제 먼데이 월요일 날 만기인 옵션이 있어요. 매주 금요일만 말고.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생각보다 적진 않아요. 이렇게 7만 개, 8만 개씩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 쭉 거래량이 늘어난 날이 다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사서 월요일 날 만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루짜리 베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1달러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행사 가격 보면은 지금 지수가 3,900인데 행사 가격 3,300짜리 이런 것들을 막 4만 계약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확실하게 풋옵션 쪽을 로또로 많이 사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개인들이 싼 옵션을 사가지고 돈을 버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로또가 대부분 당첨이 안 되잖아요. 하나에 1달러면은 4만 계약 사면 4만 불인데 저게 되면은 뭐 400만 불, 4천만 불, 4억 불 될 건데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아직 개인들은 약간 더 네거티브한 쪽에 베팅을 계속 해주고 있어서 오히려 폭락은 안 하겠구나 뭐 이런 거꾸로 컨트레이너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행사들 보시면 이렇게 밑에 쪽에 4만 계약 이상씩 이 노란색이 그 풋옵션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네. 완전 혼자. 아니 저는 금요일 날 사는 거 완전 이해됩니다. 왜냐면 저 정도 떨어지려면 무조건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벤트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전쟁 나는 거죠. 예,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주말이 차라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날짜가 기니까. 네, 날짜 기니까. 그래서 그때 계속 많이 베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탠다드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이거는 기관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한 옵션이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부분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 25%대, 그러니까 빅스로는 20%, 볼큐로는 25% 레벨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반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것도 이번 주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지수가 좀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면서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CPI FOMC 끝나고 나면 이제 크리스마스 휴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그 조용해지는 게 오히려 변동성 매수하는 쪽에서는 조금 이제 매수 타이밍 오히려 변동성 매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 초에는. 사실 연말까지 이번 주까지 합쳐서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 끝나면 거의 이번 주 끝나는 그 프라이스가 연말 프라이스다 이렇게 거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인다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매번 그려드리는 차트에서 이제 보라색 상승 채널하고 파란색 하락 채널 안에서 아직은 보라색 상승 채널 안에서 버텨주고 있고 하락 채널에서는 위쪽으로 버텨서 지금 밑에가 많이 막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이제 테크니컬리는 좀 받쳐줄 수 있다라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빠진 게 조금 네거티브해진 게 15일선이 하락세로 돌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이동평균선 아래로 현재가가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가가 이동평균선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상승 하락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 내려와 있다 이거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약간적으로 테크니컬리도 약간은 약해졌다. 상승하려고 반등하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도 마지막 30분도 안 남겨놓고 한 0.5% 이상 그때도 딱 15일선 딱 맞고 그냥 쫙 내려와 버렸어요. 기계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뭐고 때문에 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어려운데 그런 선들을 이제 터치하고 내려고 왔을 때 어쨌든 지금 이제 약하다라고 보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하다 하는 것은 느껴진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내일도 나오시는데. 내일은 그래서 중국 쪽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중국이랑 미국이랑 다시 재대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옵션 쪽 12월 이제 오늘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오늘 만긴 거잖아요. 그 금요일날 샀던 거 오늘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행사 안 되고 다 날리는 걸로 복권 당첨 안 되듯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12월 16일 날 만기 날짜에서는 어떻게 행사약들이 분포가 돼 있고 어느 레벨까지 밀리면은 많이 밀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사우디랑 정상회담 했던 내용들 보면서 미국이 이거를 봐줄까 안 봐줄까 아니면 진짜로 중국이 싸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통화 부분에 있어서도 잠깐 위안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쇄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봉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만나 뵙겠고요. 테이블 앱스 케빈 강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